아니 무슨 채권 양수가 뭐? 아니 연기리 회사랑 채권 양도 금지 특약도 체결했고, 아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채권 양수금을 지급하란 말이고? 최 사장, 우리가 요번에 제3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최 사장 회사에다가 맡기려고. 우리야 감사하지. 근데 이 공장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배 사장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네. 우리 회사라서가 아니라 선박 기자재 품질은 우리가 최고 아이가. 그래서 공장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공사 대금 16억 5천. 공사 대금은 약 1개월 간격으로 해서 3억씩 지급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꽤 큰 공사인데 특별히 같은 고향 친구니까 내 믿고 맡기는 거다. 아이고 고맙네. 그리고 그 공사 대금 채권은 우리 회사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양도 안 하는 걸로 해서 특약을 공사 도급 계약서에 넣자. 그렇게 합시다. 이거다.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회사를 파산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급한 거 어찌어찌 막을 수 있겠다. 그나저나 건설 자재랑 인테리어 자재 납품 받아야 하는데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밀린 대금도 꽤 되는데. 여보세요, 김 사장. 우리 회사에서 공장 공사를 맡게 돼서 자재 납품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금 지급은 나중에 좀 하고. 최 사장님, 지금 연체된 자재 대금도 많이 있는데.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은 거. 그동안 그래온 세월 봐서라도 좀 봐주라. 이 공사 잘 돼야 대금도 주고 하지. 그럼 공사 대금 채권 5억 원 저희 회사에 양도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네. 그럼 자재 목록이랑 채권 양도 서류 다 갖춰가지고 회사로 보내겠습니다. 알았어. 공사 자재는 해결됐고 공사 대금 들어오면 여기저기 급한 불 좀 꺼야겠다. 산이 집에서 요리 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지? 그럼 오늘도 현장에서 오는 길이다. 공장을 좀 더 증축하는 거 그건 견적 좀 뽑아봤나? 안 그래도 추가로 견적 뽑아보니까 3억 6천 정도 공사 대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줘.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그걸 넓히는데 최 사장이 공사하는 공장회사 주소가 로이어 선박 기재자라고 했지. 다른 문제 안 생기게 채권 양도 통지 내용 증명 보내놔야겠다. 주소가 어디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 회사는 연기리 회사에 모든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 이번에 공장 공사 자재 납품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요. 최 사장님이 대금 결제를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공사 대금 채권 5억 원 양도해서 5억 원 지급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최 사장 회사에다가 대금 지급 다 했고, 그리고 애초에 도급 계약을 할 때 채권 양도 금지 특약도 체결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최 사장님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받았고 그쪽 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 내용 증명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못합니다.
아, 야나 왜 이래 전화를 안 받노? 나중에 뭐 전화하겠지. 아휴.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 사장, 자재 납품 업체에서 채권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 사장 니 채권 양도했나? 채권 양도 서류가 있던데. 채권 양도라니.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직원한테 서명하라고 지시했는데 진짜 채권 양도 서류인지 몰랐다. 아니 그걸 몰랐다고? 야, 니 알면서 내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이가? 아니라니까. 내 지금 현장에 나와 있어서 바쁘다. 전화 끊는다. 하, 이 친구 맞나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정말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어쨌거나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을 조금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정리합니다. 배성호 씨는 선박 기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최영길 씨 회사와 공장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 당시 배성호 씨 회사의 동의 없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최영길 씨 회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현우 씨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최영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에 기존 연체된 자재 대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설 공사 자재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영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의 공사 대금 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배성호 씨는 추가 공사비까지 최영길 씨 회사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에 채권 양수금 5억 원을 청구했고, 배성호 씨 회사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고 채권 양도 통지를 몰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에 대해 채권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일단 최영길 씨는 자신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김현우 씨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배성호 씨 회사는 김현우 씨가 보낸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최영길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고, 최영길 씨는 자신은 김현우 씨가 보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도 잘 모르고 직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말을 믿고 김현우 씨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서에 응소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응소를 했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최영길 씨가 김현우 씨 회사에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판단을 하여 김현우 씨 회사의 청구를 인용을 했고, 결국 배성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에 채권 양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채권을 양도했던 최영길 씨 회사는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 적법하게 채권 양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채권 양도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어야지 비로소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의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김현우 씨 회사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성호 씨도 지금 김현우 씨가 보낸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본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채권 양도 이후에는 원래 채권자인 채권 양도인이 아니라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를 해야 하고, 만약 기존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 양수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본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김현우 씨 회사는 최영길 씨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 채권 양도 통지를 배성호 씨 회사의 본사가 아닌 배성호 씨 회사의 제2공장에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2공장의 직원은 채권 양도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를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아유, 참. 자, 결국에는 뭐 배성호 씨 회사가 억울하게 5억 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최영길 씨가 너무 괘씸한 게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과연 이게 최영길 씨가 몰랐을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 최영길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영길 씨는 배성호 씨 회사에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제공받아 왔는데요.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최영길 씨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쟁점이 두 가지다. 일단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최영길 씨가 배성호 씨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길 씨는 적극적인 기망을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공사 대금을 계속해서 받아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로 배성호 씨 회사가 속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은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도 통지가 배성호 씨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전제를 한 이후에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수금 청구를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연 배성호 씨 회사가 최영길 씨에게 속아서 채권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영길 씨가 배성호 씨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기죄에서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이제 기망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변호사님께서 금방 그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겁니까?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일반 거래의 경업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알리지 않고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받은 것도 이것도 소극적인 기망 행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 계약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영길 씨는 자신의 채권 양도 사실을 배성호 씨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예. 그리고 배성호 씨의 입장에서는 만약 공사 대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구태여 최영길 씨에게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최영길 씨는 자신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고지하고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왔고 예.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로 배성호 씨의 회사가 속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 번째와 관련해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유효하게 배성호 씨의 회사에 도달했는지 문제와 배성호 씨의 회사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 제2공장에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의미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기준에 대해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준희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 큐카드가 뒤집어진 채로 올려져 있는 경우에 네. 실제로 정준희 아나운서가 큐카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도달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오, 그렇게 되네요. 이해가 쏙 되네요. 도달했어.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예, 도달했네요, 지금.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배성호 씨의 회사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성호 씨 회사는 채권 양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가 배성호 씨 회사에 유효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에 의해서 배성호 씨 회사가 처분 행위, 즉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배성호 씨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이미 다 지급을 했는데 또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손실이 큰데 이거 민사적으로 좀 구제받을 방법 없겠습니까? 배성호 씨 회사는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영길 씨 회사는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최영길 씨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추궁하기도 어렵습니다. 야, 이게 법인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추궁할 수 없다. 그럼 이 대표이사인 최영길 씨에게 물을 수 없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영길 씨의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영길 씨의 범죄 행위로 배성호 씨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최영길 씨 개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영길 씨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최영길 씨의 형사처벌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최영길 씨의 불법 행위는 민사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되 다만 최영길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최영길 씨의 불법 행위가 보다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방법이 있다니 좀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성호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모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최영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최영길 씨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최영길 씨에게 직접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배성호 씨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체 혹은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 우편물 등 수발 신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꼭 회사의 본사에 대해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개의 사업체 혹은 공장을 두고 계시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모두 본사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